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금융톡의 건대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의 단독명의가 아닌 가족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아파트에서 나의 지분율만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대출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공동명의가 될 수 있는 물건지 종류에는 토지라든가 상가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아파트 금융톡이니까요.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공동명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개인 단독명의가 아닌 아까 얘기한 가족과 혹은 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은 아파트의 지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몫인 걸 뜻하는데요.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한 아파트의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3억씩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족 공동명의라고 하면 이 갖는 지분율 비율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경우도 있고 4분의 1 혹은 5분의 1씩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아파트가 공동명의 소유인 경우에 나의 지분율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할까?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공동명의 대출을 받느냐?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럴 경우 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공동명의밖에 없다. 아파트의 공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난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 지분대출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지분만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게 공동명의 지분대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율의 비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공동명의 지분대출의 상품과 간단한 한도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대출의 대상자와 조건은 전국의 아파트 및 각종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의 담보자공자에 한해 공동의 다른 지분자의 동의 없이 받는 그런 대출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공동명의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분자가 2분의 1씩 즉 5대 5씩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6억의 아파트라고 하면 각자 3억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부부가 아닌 가족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부 공동명의와 똑같이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동명의자가 4명인 경우는 각각 4분의 1씩 해서 1억 5천씩 지분을 갖고 있겠죠. 한마디로 한 아파트에 공동명의자가 많을 경우 그만큼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출할 수 있는 비율과 금액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아파트의 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공동명의 지분대출 상품은 이금융권에서도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분 소비자금융권인 대부업이나 P2P 금융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대출의 계산법은 각각의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계산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6억짜리라고 가정하면 남편이 자신의 지분으로 반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3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그 지분의 금액이겠죠. 공동명의 담보대출은 주로 아파트 한도의 80 내지 9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최대 LTV를 9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억의 90%인 2억 7천만 원에서 그 아파트 앞에 기존에 대출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90% 한도에서 기존에 있는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6억인 집에 4분의 1씩 즉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의 90%인 1억 3,500만 원을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첫 번째 예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동명의 아파트인 이 아파트 임차인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좀 더 크다면 대출은 당연히 한도가 안 나오겠죠. 예시로 계산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계산법은 각 금융사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고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남는 게 난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이금융권 상품 및 무설정 아파트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설정 아파트론이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으니까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공동명의란 개인의 단독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서 아파트의 지분, 즉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몫을 뜻하는데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부부가 제일 많다. 부부가 한 아파트의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경우로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분만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이 공동명의 지분 대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공동명의라면 갖는 자의 지분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혹은 여기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그 금액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고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남는 게 좀 난처하신 분들께는 이금융권 상품인 아파트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대출 가능 금액 대비해서 기존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는 대출 한도가 아예 안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마다 지분대출 금액의 한도 산출법은 다 다르니까 이 점도 꼭 상담 후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좀 힘이 되니까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